이제 제가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2014년도 5년 전에 제가 강의했던 내용인데 그냥 하나 들고 왔어요. 반응이 좋았던 거. 뭐 그때만 해도 이제 이렇게 됐고, 자 이거 볼까요? 이걸 중심으로 있잖아요. 우측을 보고 중간을 보고 좌측을 보고 중간을 보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사람. 안 바뀌면 저하고 손잡고 저 병원에 한번 가봅시다. 중간을 기준으로 요걸 보면 이쪽을 보면 뭐 어떻게 돌아갑니까? 한참 보고 있다가 중간 보면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죠.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그런데 요걸 한참 보고 있다가 이쪽 보면 우측으로 돌아가 있죠. 신기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생각의 프레임, 렌즈가 바뀌는 거예요. 현상은 똑같은데 누구는 오른쪽으로 돌고 있다, 누구는 왼쪽으로 돌고 있다. 이게 벌써 체험적으로 느끼시잖아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나의 프레임에 갇혀서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의 프레임을 바꿔주라. 그러면 돈이 보인다. 그래서 영업을 할 때 안 사야지 들어갔다가 혈당 높이고 다방 커피 주고 말하고 하면 갑자기 프레임이 싹 바뀌어가 나올 때는 사가지고 나오는, 철석같이 안 사겠다고 했다가 나올 때는 다 사고 나요. 저는 오늘 이제 뭘 할 거냐면 생각의 척추측만이 여러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의 척추측만. 나는 곧바르다 생각했는데, 자 이게 피사의 사타에 보면 이렇게 비추각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하고 사람하고요, 척추가, 사람은 이렇게 있으면 못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밑에서의 잘못된 걸 위에서 밸런스를 맞춰주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몸을 거꾸로 역으로 하니까 이렇게 척추측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반이 바르게 돼 있으면 되는데, 처음에 어릴 때 보면은 뭔가 내가 다리가 아팠거나 아니면은 자세를 잘못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밑에를 바르게 안 하고요, 위에서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착이 되면 척추측만이 되는데, 나이가 어릴 때일수록 보면 여성들이 보면 더 많이 성장이 빠르잖아요, 어릴 때.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척추측만이 있거든요. 당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키가 큰 여자애들 보면 꾸부정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40대까지 남 밑에 있다가, 그때 5년 전이니까 46살, 6년 동안 이제 나와 창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로봇의 의사에서 사람의 의사로 하겠다 미션이 정립돼요. 그때가 그 박사, 그때 이제 3학기 첫 때, 그때 이제 사람들한테 말로서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줘서 인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인생의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저를 표현할 때. 그래서 프레임은 뭐냐면 결국은 모순이다. 최대역과 최소 비용 그 사이에 모순을 하는 건데,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뭐냐면 산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여기 산이 기억이 안 나네. 참 5년 전에 넣으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세상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때 이 만들었던 제 강의를 지금 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인문학에서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사실 인문학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프레임, 인문학,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경쟁력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야, 5년 전에 했던 거 지금 보면 기억이 안 나네. 큰일 났어. 하시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이런 거 있어요. 로봇, 휴고 로봇 개발, 로봇판 이런 것도 하고, 이건 앱으라고 말하는, 노래하는 로봇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옷을 맞춰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것도 개발했어요. 4대강 물고기, 뭐 이런 삼성전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건 여성들 있잖아요. 호신용을 누르면은 블루투스 통해서 이렇게 그 호출해가지고 구조 요청하는 거. 뭐 이런 검사 장비들 이런 게 있고. 제가 이제 보험 영업도 했고, 이렇게 보면 2001년도에 보험 영업도 하고, 운동 테라피도 하고, 인체역 공부도 하고, 사물놀이도 하고, 사물놀이 해가지고 한때 제가 사물놀이로 나갈까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그때 이거 두드리는 거 있죠. 이게 보통 이제 고수들은 뭐 5번씩이거든요. 땅 치는 걸 따라랑 따라랑 이런 식에서 그거 되게끔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한동안 사파로 갈 뻔했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 여기 보면 그 A, B, C라고 했는데 제가 이 대우전자에서 기계공학이 대우전자 전자 좀 알고 인체 공부하고 사물놀이하고 뜻 것처럼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로봇으로 연결이 됐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죠? 전자기계를 아니까 로봇 설계가 가능했고, 근데 이 로봇이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기에 경쟁력 있는 어떤 상품성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기에 제가 보험여금에게 엄청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로봇 책임자가 됐어요. 본의 아니게 똑똑한 사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레이어 그 1차원 레이어로 해가지고 누가 잘하나 집단 간에 차이점 분석을 하면 내가 경쟁이 안 돼요. 근데 아예 변수를 개발해가지고 디멘전으로 해가지고 한 3차원, 4차원으로 경쟁력을 하니까 어때요? 오, MIT 나온 거예요. 다른 걸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 여기 보면 특허처럼 변리사 공부했는데 제가 자격증은 못 땄지만은 그게 지금 정부 과제 근데 다 연결이 됩니다. 변리사 공부하셨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사물놀이는 어떻게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또 제가 돈 많이 벌면 뭔가 또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연결이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모든 경험은 재료가 된다. 그래서 인문학은 사람에 대한 글자 학문이에요. 그 인문학인데 어느 쪽이 돌출되었는가, 어느 쪽이 돌출되는 것 같아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같은 거죠. 네. 같은 거였어요.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이요. 우리 착각 속에 산다는 자꾸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이 프레임이 뭐냐면 해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비춘다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돌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좀 뜻한 바가 느낀 바가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본다. 자, 이 제가 뭐 하여튼 뭐 별걸 다 했어요, 그죠? 정성적, 정량적, 인간 본성, 세상 본질에서 종교가 가장 높고 그다음 문학, 그다음 철학, 포지셔닝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의학, 의학, 뭐 이렇게 정량적으로 갈수록 의학이나 과학, 철학, 과학으로 가는데 세상이 본질적으로 가면 이렇게 과학이나 과학, 철학이고 인간 본성으로 가면 종교, 문학, 대체의학, 정성적으로 가면 종교와 철학 이런 식으로 포지셔닝 돼 있다. 인간에 대한 프레임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을 보게 판단하게끔 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은 뭔가 욕구, 야망, 인간의 보면 현대자동차 타면 존중감 느낍니까? 어신여김을 좀 느끼요. 옛날에 제가 5년 전에 제 느낌이었어요. 아니 그 카센터 가면 완전히 그냥 그 아저씨 취급하듯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BMW 벤츠 타면 가면은 그 고객 만족 확실하잖아요. 토요타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국 차 엄청 갔어요 그때. 그리고 강의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매솔로 욕구 단계에서 보면 존중감, 안정감 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점이 잘 되는 것도 이런 것들이 만족이 돼야만이 사실은 기본 요건은 이게 가격 가성비 좋고 신미감 있고 안정감 있고 소속감으로 여기 갔더니 아주 그냥 그 VIP 하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그런 느낌도 들고 뭐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옛날에 했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 성능은 별로 안 좋아요.
멕시코에서 만들어졌는데 차 이름도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차를 처음에 개발을 했을 때 굉장히 반대했답니다. 근데 좀 잘 팔렸대요. 그 이유가 그 옛날 고풍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좀 사람들이 해방감을 느꼈다 뭐 그런 내용이야. 성능 별로 안 좋대. 뭐 이렇게 고객같이 뭐 이런 것도 이제 STP가 포피 이게 뭐죠? 전략이고 이게 화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고객같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전략이 뭐였냐면 투 스텝으로 모든 기능을 작동한다. UX, UI, 인터페이스, 저 고객의 그 어떤 사용 관점을 바꾼 거죠. 그리고 문화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여러분의 문화가 됐고 지금의 바코드가 됐고 AI의 빅데이터의 기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모든 걸 다 했던 사람이고 그 중심에 디자인 싱킹, 디자이너들이 머리를 하얗게 만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설득력이 있었던 거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이건 이 사람의 미션이었어요. 리더십, 마음심, 베풀도 뭐 제가 지금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면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 그래요. 지금 이게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리더십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했었고 심리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제 의식과 그 인간의 그 소비자 행동론을 보면 이게 뭐냐면 지정의 할 때 지각이 있고 내가 지각을 못 하는데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죠? 지각을 근데 이거는 무의식하고 또 다른 거예요. 무의식은 정보는 들어오는데 내가 의식으로 태그를 안 한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무의식 영역이고 이건 뭐냐면 지각의 단계에서 내가 지각하지 못하는데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식역 하라고 하고 이런 게 전부 소비자 행동론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창의성 좀 오늘 이야기했죠. 사수고생하자. 역경 거꾸로 하면 경력. 그죠? 예. 사서고생하자. 그게 뭐죠? 경력을 개발하는 거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사서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디멘전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 있는 미션이 뭔가를 정확하게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냥 남들 오니까 누구 소개해서 왔다? 그게 아니고 내가 경력 개발로서 저 차원을 하나 개발하러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다른 데보다 굉장히 좋은 어떤 창업이라는 영역을 하나 만드는데 이 창업이 만능이죠. 만능이고 그냥 말리 창업이지 이거는 경영이나 이게 뭐냐면 창업의 영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영역이 뭐죠? 세상을 하는 경제 외부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 경제를 분석하는 영역이라면 이 영역은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내부의 경영,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영역이야. 맞습니까? 그리고 이 영역은 뭐죠? 마케팅이라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 영역은 뭐죠? 기술이죠. 사람 관리 기술. 이건요. 그냥 이거 메소드적으로 전자기기 이런 것만 기술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경험과 이론을 합해서 우리는 기술이라고 정의합니다. 기술은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프로블럼 니즈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그거를 기술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술은 또 뭐냐?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걸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해안을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뭘 하게 되면 경험 기반에 어떤 솔루션도 제시하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라. 그까지 말할 수 있는 게 전문가이자 기술인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사수고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아까도 강의했었죠. 예. 이것도 했죠. 다 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제가 서경대학교에 뷰티 석박사 과정에서 강의했던 내용인데, 인체를 말할 때 사람은 눈에 보이는 척추와 손에 잡히는 근육과 눈에 안 보이는 신경, 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형을 보면은 체형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척추나 근육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신경을 유추를 눈에 안 보니까 이 척추, 신경, 근육 간의 관계를 우리는 체형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세 체형을 가지고 척추를 통해서 근육과 신경과의 관계를 알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몸이 어디서 안 좋은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복잡한 어떤 메커니즘에서 운동으로 했을 때 근육을 가지고 운동 처방을 통해서 척추나 신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진단은 체형으로 하고 처방은 운동으로 했는데, 이걸 운동 처방요법을 제가 사업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뭐 이런 마사지, 그런 이제 처방요법으로 피부, 마사지, 신장, 침땀, 수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다 했었어요. 얼마나 제가 뭘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인간은 이런 거,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래서 이런 동공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감신경에서 아까 여기만 사람의 그 연수 위에서 교감신경이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부교감신경은 연수 옆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기량작용을 해요. 기량작용이라 해가지고 하나가 좋아지면 하나가 나빠지고, 제로섬 게임. 이게 제로섬 게임, 기량작용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인체나 어떤 이론이나 로봇이나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이것도 기량작용이거든요. 이걸 영어로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긴장을 여기서 동공이 확장돼가지고 이게 자극을 받았잖아요. 그럼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긴장을 하죠. 그럼 뭐 심장 빡빡빡 콩닥콩닥 하죠. 그 위는 멈춰요. 간은 모르겠고, 오줌 방광은 또 수축을 하고. 그런데 사람이 이제 밥을 먹고 너선해지면 어떻게 교감신경이 무뎌지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이제 심장도 느릿느릿하게 되고, 그 심장에 있는 피가 다 위로 가고 위가 활동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장도 연동작용을 잘하게 되고 방광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부 다 연동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척추신경 근육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자세가 안 좋아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항상 척추를 중심으로 그 사이로 척추 사이로 어떻게 보면 이런 이걸 갑자기 척추관 그 구멍이 있습니다. 추간공이라고 해요. 추간공. 이 추간공을 통해서 나오는데, 이건 죽은 사람 그 해부해간 낸 건데,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양쪽으로 있는데, 자세가 안 좋고 아까 척추측만증이 이래 있으면 어때요? 요 오른쪽에 여기 어딘가에는 이렇게 추간공이 작아지니까 신경이 압박이 오니까 어때요? 신경에 염증이 생겨요. 그 염증이 생긴 게 이제 근육 사이에서 염증이 생기면 이제 계속 이게 부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신경이 어떻게 약화되면 그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또 약화를 시키니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디스크가 오는 거예요. 그게 악순환이 되게, 그 자세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이 오고, 신경에서 컨트롤되는 근육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맞춰줘야 되느냐? 이게 보면 척추가 보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인체 역학인데, 여기가 저 경추, 흉추, 요추, 미추. 그래 요걸 중간을 이렇게 딱 하면요, 여기에 흉추가 있잖아요. 흉추가 활이라고 보면 돼요. 활의 중심이라고 보고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 너무 신기하죠. 그러면 여기 흉추가 몇 개인지 아세요? 12개. T1에서 T20 12개고, 경추가 몇 개인지 아세요? 7개. C1에서 C7. 요추가 몇 개인지 아세요? L1에서 L5. 즉 요거 뭐죠?
요 중심을 기준으로 요 밖으로 나가 있는 흉추가 12개고요. 경추가 7개고 요 추가 5개. 밸런스가 딱 맞죠. 12는 경추 7 플러스 요추 5. 이게 인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중심을 해가 제일 고장이 잘 나는 데가 어디냐면 변곡점이 가장 많은 저쪽에. 변곡점 여기 어디죠? T6와 12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T10이면 T6번과 7번 요 사이가 여기에요. 그래 여자들은 말하면 이제 그 어깨 죽지 딱 중간 위가 볼까요? 위가 여기에 생겨요. 여기 보면 위장 6번이 위장이잖아요. 이쪽 신경이 여기가 고정이 제일 잘 나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자세가 좀 이 변곡점 여기서 문제가 많거든. 그러면 압박을 받아가 이게 신경이 어디로 들어가면 위로 들어가요. 여기 보면 위가 어디 있지? 위가 여기 있어 이렇게 하는데 요쯤에서 이렇게 장 내가 간이 뭐냐면 여기 장이 안 좋다. 그럼 요추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추가 그런 컨트롤을 하는데 요추가 안 좋으면 요추가 안 좋으면 여기 보면은 여기 대장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아요. 여기 보면 설사 잘 나오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인체적으로 보면 자세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있고 뇌 강의를 저기 있죠. 여기 보면 해마가 여기입니다. 해마가 있고 그래서 여기 해마인데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이렇게 시상하고 기재 시상하고 뇌하수체 해마 그 여기에 해마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컴퓨터로 말하면 데스크탑 이거 뭐죠? 램에 해당이 되는 거죠. D램에 편도체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걸 조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결국은 이 사업 계획서를 만든다는 것은 내 인생과도 관련이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전략적인 어떤 사고 판단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게 복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을 맞닥뜨렸을 때 내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딱 했을 때는 툴이 많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이 많으니까 어때요? 그때 자신감 있게 하니까 이게 이제 마케팅도 잘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5분 됐는데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그 어떻게 할지는 9시 반에 만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11시에 제가 면접이라서 그래서 그 수업 교실은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